반대로 이런 투자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자를 만나면 진짜 투자를 안 받느니만 못하는, 투자를 차라리 안 받아서 써야 돼요. 좋은 VC들, 좋은 투자자들의 어떤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하우스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반대로 이런 투자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자를 만나면 진짜 투자를 안 받느니만 못하는, 투자를 차라리 안 받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투자 계약서를 해지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그냥 원금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뭐 연 몇 프로 수준으로를 되돌려주고 끝내는 게 나은 그런 투자자들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밸류는 후려치고 지분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은 그런 하우스들. 그렇죠? 한 번 라운드 뛰는데 한 20-30%씩 막 요구를 하면서 지분을 완전히 다 가져가려고 하는 초기부터. 그죠? 사실은 이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얼마 투자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미완성의 상태에서 그렇게 지분을 뺏어 가버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후속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우스가 아니라면 좀 걸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업계에 네트워크도 없고 후속 투자도 해주지 않는 그런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후속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베스트지만, 사실 그게 안 되는, 그런 자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뒷받침이 안 되는 하우스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업계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하우스에서 투자를 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신뢰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좋은 투자자들이나 AC들을 붙여줘서 후속 투자가 유치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없고, 그리고 후속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펀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자자들은 그냥 단기성으로 그냥 투자를 해주고 이제 빠지는, 그리고 추가적인 기여는 없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좀 투자를 받을 때 애매한 유형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투자 당시부터 언제 IPO 할 거예요? 3년 안에 IPO 할 수 있어요? 매출 얼마까지 늘릴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아주 창업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초반부터 들들 볶으면서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죠?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계속 쪼으면서 밸류, 숫자, 그리고 매출, 그리고 이익, 그리고 IPO, 엑시트, M&A, 그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그런 팀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고민 상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숫자 체크해요. 그리고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압박 주고, 그런 팀들도 꽤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좀 도와줘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압박해서 그들한테 짜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좀 완전히 집중을 하는 그런 유형들. 거기에 연관돼서 매월 단위로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정말 빡빡한 양식의 형식적인 리포트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그런 하우스들 최악입니다. 그거 한다고 창업자들이 일을 못해요. 매달 뭐 예를 들면 엑셀로 가득 채워서 한 3페이지 수준의 리포트를 요구를 한다. 그리고 매달 요청을 하면서 내용을 계속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창업자가 돈을 벌고, 그죠? 매출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그죠? 커스터머랑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가 원하는 그 형식 맞춘다고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피폐해질 때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심사역의 역량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미팅을 해봤더니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전혀 감도 없고 심지어 태도도 안 좋고, 그죠? 막 은근히 갑질을 하고, 그러면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하우스에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생길은 환하게 열립니다. 왜? 결국 내가 컨택할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좋은 투자자들과 좀 나쁜 투자자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좋은 투자자와 나쁜 투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투자사의 결과, 성적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사의 홈페이지를 가서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고 또 어떤 기업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꼭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VC라든지 벤처캐피탈의 투자 집행 내역들 그리고 라운드별 집행 내역의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어떤 포트폴리오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심사관들의 담당자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미팅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심사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이 하우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적어도 여러분들 투자 미팅을 진행하면 투자 집행될 때까지 적어도 두세 차례는 한단 말이죠. 처음에 이제 주니어 심사역이나 심사역과 담당 심사역과 한 차례 미팅을 하고 그리고 투심을 하게 되면 대표 심사역 또는 파트너분들과 또 한 차례 미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또 한 차례는 적어도 적어도 두세 차례를 만나면서 이 심사역들이 과연 이 하우스가 역량이 충분한지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사실은 주위에 이제 투자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투자사들에 대한 레퍼런스 책도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투자사들의 레퍼런스 책을 지인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금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팅을 할 때 그 담당 하우스의 심사역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내용 중에 저희에게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투자 펀드의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P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시는 것도 만약에 진짜 투자가 집행이 되실 것 같은 분위기라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 VC나 AC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는 만기 기간이 있습니다. 만기 기간은 뭐죠? LP들이라고 하면 리미티드 파트너스, 즉 펀드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를 한 분들이 영원히 100년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보통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 해서 펀드별로 만기가 있단 말이죠. 그 만기 안에 사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기가 좀 길게 남아 있으면 그래도 이 하우스에서 아직 4, 5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줄 수 있는데 만기가 1, 2년밖에 안 남은 펀드예요. 보통은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이미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우리에게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들은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쪼우거나 압박하거나 숫자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를 다룰 가능성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투자해주는 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기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리고 LP분들, 즉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계약서 조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서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사실 업계에서 자주 활용되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너무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고 창업자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 예를 들면 위약벌 조항, 연대보증 조항,
그리고 가학적인 수준의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들,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계약서에 있다면 사실 정말로 경영하기가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거기에 동의권, 협의권, 사전 통지권까지 들어간다면 사실 너무나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이 수준이 업계에서 진짜 일반적인지, 아니면 이 조항이 거의 독소조항 수준이라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지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투자자들, 그리고 나쁜 투자자들, 그리고 좋은 돈, 나쁜 돈,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실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왕이면 당연히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셔야 될 텐데 이런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